이번 시간에는 그 공소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3일 날 그 보존산지, 준보존산지 그 구분 시행이 됐습니다. 2017년 6월 3일 날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지목이 임하면은 무조건 산지다. 그 앞에 판례에서 말씀드렸었죠. 그거하고 더불어서 그 산지를 보존산지, 준보존산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었는데요. 해서 그 2017년 6월 3일 날 그 보존산지, 준보존산지 구분하기 전에는 그 공소시효가 7년이었다. 2017년 6월 3일 그 구분하기 전에 불법 산지 허가 없이 불법 산지 전용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는 7년. 지금 처벌하더라도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뭔지 국어사전에 보면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소시효,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그 시효,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는 그러한 제도, 그 시효를 공소시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범죄를 저지른 후 이렇게 되는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언제 되는지 형사성법이에요. 형사성법 252조 1항에 보면은 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해서 불법 산지 전용 행위가 종료되었을 때, 불법 산지 전용 행위가 종료되었을 때부터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범, 여러 명이 같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공범의 그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기산한다. 이러한 그 조항이 있다는 것만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그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소시효가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될 때까지 공소장을 제출하지 못하면은 처벌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공소시효는 그 얼마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해서 여기에 249조 형사성법 249조 1항에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무기금고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산지관리법 불법 산지 전용에는 7년이야, 5년이야, 3년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5년이야. 현재는 5년이야, 3년이야, 보전 5년이야, 준보전 3년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2017년 6월 3일 이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래가지고 7년 이하의 징역이면은 여기 10년 미만, 여기 5년 미만, 10년 미만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속하겠죠. 7년은 5년 미만보다 높은 거니까 10년 미만보다는 작고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7년 미만의 징역 금고 해당하는 범죄는 7년. 그러니까 2017년 6월 3일 이전에는 7년으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공소시효는 7년. 지금은 보전산지는 5년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5년 이하는 여기에 들어가죠. 10년 미만보다는 높은 거니까 5년 이하도 마찬가지로 7년이에요. 공소시효가. 근데 준보전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하는 이렇게 돼 있죠. 5년 미만에 해당되는 거니까는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년, 공소시효가 5년. 그러니까 7년 이하의 징역도 공소시효 7년. 5년 이하의 징역도 공소시효 7년, 3년 이하의 징역은 공소시효 5년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산지관리법 현행 산지관리법 53조에는 벌칙에 보존산지에 대하여는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산지 전용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년 이하의 징역.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 7년이라고 그랬죠. 보존 산지 외의 산지 요게 이제 여기에 보면은 공소시효 7년이라 그랬고 보존 산지 외의 산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준보존 산지예요. 여기에는 3년 이하 징역은 5년이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그 2016년 12월 2일 날 개정돼 가지고 2017년 6월 3일 이후에 범죄가 2017년 6월 3일 이후에 그날부터 범죄가 종료된 사건은 보존산지에 대해서는 시효 7년, 준보존산지에서는 시효 5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 6월 3일 시행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을까? 시행하기 이전에는 2017년 6월 3일부터는 보존, 준보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2017년 6월 3일 이전에는 그런 그 보존, 준보존 구분이 없이 그냥 산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소시효 7년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7년 이하도 7년 공소시효, 5년 이하도 공소시효 7년 해서 이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준보존 산지가 현재 2017년 6월 3일부터의 준보존 산지는 공소시효가 5년이었는데 이 2017년 6월 3일 이전에는 보존, 준보존 구분이 없었으니까 무조건 7년이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처벌하려는데 그 2017년 6월 3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2017년 6월 3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그때 처벌했으면 그냥 이렇게 끝났을 텐데 이걸 적용했을 텐데 이때 2017년 6월 3일 시행한 이 법 시행되기 이전에 그 전에 시행되었던 법 이때 그 했던 행위,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적용할 거냐, 현행법을 적용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 이것이 2017년 6월 3일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행된 행위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할 때는 이 규정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규정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2017년 이전 행위는 보존, 준보존 구분 없이 무조건 7년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2017년 6월 3일 이전 행위를 따질 때는 지금은 준보존 산지라고 되어 있더라도 준보존 산지 지금 준보존 산지라고 되어서 5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이전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면은 7년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다시 그 뒤에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2015년 12월 1일자로 불법 산지 전용 무허가 불법 산지 전용 행위가 종료됐다. 근데 이게 현재 준보존 산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 2017년 6월 3일자로 이후로 해가지고 준보존 산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행법을 적용하면 준보존 산지는 공소시효 5년이니까는 이 당시에 그 개정되기 이전에 2017년 6월 3일 개정되기 이전에 범죄 행위가 종료했는데 그때 것을 현행법을 적용하면 죄송합니다. 현행법을 적용하면은 준보존 산지는 공소시효는 5년으로 2020년 11월 30일 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겠죠. 현행법을 적용하면은 준보존 산지는 공소시효가 5년이니까 2020년 11월 30일 날 시효가 완성되었을 거다. 그런데 그 부칙에 따라 가지고 행위 당시에 법을 적용하면은 공소시효는 7년이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는 7년이었으니까는 2022년 11월 30일로 해가지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오늘이 2022년 1월 달이니까는 이거 현행법을
현재 준보존 산지로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현행법을 적용해 버리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그 부칙에 따라 가지고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면은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22년 11월 30일 날 공소시효가 완성 예정이 아직 공소시효가 안 지났으니까는 처벌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무상 잘못 적용돼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데도 이 준보존산지 요걸 적용해서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그렇게 처리되는 사건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주지방법원 2018로, 이 심은 노라고 그랬죠. 2018년도 855번째 접수했던 사건 해가지고 판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렇게 돼가지고 원심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1심이죠. 1심.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 1항 본문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을 5년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2017년 6월 3일 날 이전에 범죄가 발생 종료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2017년 그 개정 시행된 해서 준보존 산지로 해가지고 공소시효를 5년이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산지관리법 부칙 제6조에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는 구산지관리법 개정되기 이전 거 2017년 개정 시행되기 이전 거 해가지고 본문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년 이하의 징역. 이때 이제 공소시효가 7년이 된다. 이런 취지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17년 6월 3일자 그 개정 시행 이전에는 보존, 준보존 구분이 없었다. 2017년 6월 3일부터 보존, 준보존 구분을 해가지고 준보존 산지 같은 경우, 보존 산지는 상관이 없는데 준보존 산지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것은 2017년 6월 3일 날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부칙에 의해 가지고 과거의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현재는 준보존 산지라도 거기에 대한 범죄 행위가 2017년 6월 3일 이전에 종료가 되었다면 공소시효가 7년이다. 현행법을 적용해서 5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7년이다.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 6월 이전 범죄는 7년이야. 이렇게 공소시효 7년, 6월 3일부터 범죄는 보존산지는 5년이야. 7년, 공소시효 7년, 준보존산지는 공소시효 5년. 그렇게 이전 범죄를 지금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소시효를 7년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무허가 산지 전용 그 부분에 있어서 공소시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